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페이즈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잠시 수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얘기인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공간에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벡터 필드를 그냥 파이라 그럴까요? 벡터 필드입니다. 이 공간에 이제 차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페이즈 스페이스가 보면은 1차원 피직스에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는 1차원이지만은 해당되는 페이즈 스페이스는 더블이 돼가 2차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2차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이 함수예요. 벡터 함수죠. 좌표를 그냥 XY라 하겠습니다. 지금 수학 얘기니까 지금 잠시 역학하고는 조금 관계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게 주어졌어요. 이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XY 공간에 X축이 있고요. Y축 공간에 각 점마다 어떤 벡터 값이 할당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벡터 값이 이제 할당됐단 말이죠. 각 점마다 이제 벡터를, 요게 이제 성분이 두 개죠. phi x 성분이 있고 phi y 성분이 있겠죠. 근데 이 phi x도 그렇고 phi y도 그렇고 이제 xy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각 점에 xy 값이 주어지면은 요 phi x, phi y 값이 딱딱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x 성분, y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쭉 그림으로 그리면은 xy 평면에 벡터가 쫙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뭘 하려 그러냐면은 요 주어진 요 벡터 필드에 대한 요것의 인테그럴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인테그럴 커브.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떤 경로가 주어지는데 그 이제 경로는 파라메트를 통상 t로 씁니다. t로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는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에서의 순간순간 속도가 바로 그 점에서의 벡터 필드 값하고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R이라는 RT라는 RT는 이제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겠죠. 근데 XY 값이 T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곳의 velocity R 도트 T에 대한 미분한 거죠. 이 파라메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바로 그 점에서의 phi가 되도록, 요거는 R의 함수죠. 요거를 만족하는 요 커브들 있죠. 커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테그럴 커브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주어진 벡터 필드의 인테그럴 커브다 그래요. 그래서 요 커브를 갖다가 요 밑에 쓸까요? phi r, 요거는 벡터 필드죠. 요 위치를 갖다가 라지 r로 썼습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스몰 r로 쓰는데 지금 수학적인 측면이니까 라지 r로 이제 썼는데요. 요 벡터 필드의 인테그럴 커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분 곡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느냐? 바로 대입하면 되죠. 요 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R 도트는 뭐가 됩니까? R 도트는 X, 요거 T 함수입니다. X 더하기 Y의 설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참고로 X, Y 햇은 T하고 상관없는 상수 벡터죠. 단위 벡터. 그래서 도트를 여기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hi 이제 r인데 이제 xy에 의존하는 거죠. 요거는 phi x 성분, 요것도 xy에 의존하고 phi y 성분도 xy에 의존하죠. 그래서 두 식을 비교하면 결국은 요 식이 두 개의 식이에요. 한 개는 x 도트는 phi x의 xy, y 도트는 phi y의 xy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t를 갖다가 우리가 타임으로 생각하면은 t가 뭐 타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단순한 파라미터로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 본다면은 요 t에 대한 t가 변할 때 xy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니까 일종의 운동 방정식이죠. 일종의 t에 대한 t를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에 대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게 물리가 아니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식이 주어졌을 때 요 주어진 요 이제 식을 요걸 풀면은 x가 t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고 y가 t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식이 나오거든요. 이제 수학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계산이죠. 말하자면 알지브라죠. 알지브라. 이 t가 사실 뭐 굳이 시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의 파라미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가 주어지면은 그 벡터 필드의 어떤 모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모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물론 초이 값에 따라 가지고 위치는 달라집니다만은 그 경로를 쭉 그리면은 그 경로 따라서 그 접선 방향으로 바로 벡터 필드하고 딱 일치되도록 그려주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 대충 제가 요 그렸는데 요런 그림에서 말이죠. 요런 그림에서 대충 이제 인테그럴 커브를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테그럴 커브가 t가 증가합니다. t 증가하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쭉 가니까 보시면은 벡터 필드가 바로 접선이 되고 그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얘기하냐면 바로 이게 우리가 페이저 스페이스에서의 페이저 다이어그램의 개념이 바로 이거하고 정확히 똑같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인테그럴 커브 문제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아까 제가 요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던 저거 이제 수학적인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이죠. 그 미분이 1차 미분입니다. 1차 미분. 요 식은 요거는 1차 미분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물리에서 운동 방정식은 m, r, 더블 도트죠. 이게 바로 이제 f의 이게 이제 x의 함수일 수도 있고 뭐 x, y, z 함수일 수도 있고 r의 함수일 수도 있고 보존력일 때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v에 뭐 의존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미분을 몇 번 합니까? 2차 미분이죠. 2차 미분이에요. 그래서 1차 미분하고 2차 미분은 이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2차 미분으로 주어지는 이 미분 방정식을 차원을 하나 늘리면서 대신에 1차 미분으로 바꿨다는 게 지난번에 이제 페이저 스페이스를 도입해 가지고 페이저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묘사한 거죠. 자,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수학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수학에 있는데 만약에 파이 필드가 말이죠. 파이가 벡터 필드라 그랬죠. 이제 일반적으로 막 2차원이니까 x, y에 의존하는데 가장 간단한 거, 막 간단하게 뭐 그냥 알파 곱하기 x햇이다. 알파는 상수다. 알파는 상수. 그냥 숫자로 써도 되는데 막 그냥 알파 뭐 양수라 그럽시다. 상수고 요거는 0보다 큰 이제 양수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 벡터 필드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xy 평면에 주어진 벡터 필드가 상수 벡터면서 x 방향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벡터죠. 쭉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성분이 x 성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쭉 주어지는 이게 요 주어진 벡터 필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각 점마다 벡터 값을 할당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요건 x축이고요. 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주어지는 요 벡터 필드의 인테그럴 커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파이의 주어진 파이의 인테그럴 커브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이거는 바로 식을 쓰면 됩니다. r 도트가 바로 파이다. 요거는 x 도트 x 더하기 y 도트 y 해시고
파이는 뭡니까? x 성분만 있고 y 성분은 0이죠. 그래서 x끼리 y끼리 같아야죠. 따라서 x 도트는 알파고 y 도트는 0이다. 이게 바로 이제 바로 말하자면 방정식이죠. 이제 이게 쉽게 풀리죠. x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 t 더하기 x0, y는 상수니까 그냥 y0 쓰면 되겠죠. x0, y0는 일종의 이제 파라메타, 적분 파라메타죠. 적분 상수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우리 물리에서 얘기하면 말하자면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t가 쭉 변할 때 x 변하고 y 값은 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요 인테그럴 커브를 직접 여기 그리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 x0, y0가 0이었다 그러면 바로 요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 바로 x0, y0를 0으로 놨을 때고 y0는 0인데 x0는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시작점이 좀 달라지지만 여전히 같은 점이죠. 같은 포인트를 지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y0가 0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t가 0일 때 y 값이 딱 주어지면은 근데 그건 y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게 y0로 유지되고 x만 쭉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인테그럴 커브들을 모든 x0, y0에 대해서 다 꺼보면은 쭉쭉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주어진 인테그럴 커브 따라서 쭉 움직이다 보면은 바로 이 각 점에서의 그 속도 벡터가 정확하게 주어진 벡터 필드하고 일치가 되죠. 벡터 필드하고. 그래서 벡터 필드를 그려놓으면은 대충 우리가 수학적으로 안 풀더라도 인테그럴 커브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구나. 운동이 이거는 보니까 X축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비록 이제 지금 이 간단한 이런 문제에서는 이게 쉽게 풀렸지만은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벡터 필드를 갖다가 일일이 플롯 해가지고 벡터들이 어떤 패턴으로 그려지느냐를 보면은 그거로부터 이제 운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럴 커브를 보면은 인테그럴 커브를 보기 전에 벡터 필드를 보면은 인테그럴 커브가 대충 어떤 형태를 띌 것이다,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의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물리 문제로 가가지고 자, 물리에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학에서 물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리에서는 1차원이니까 이 원디멘전 하고 있죠. 원디멘전 피직스입니다. 이거는 mx 더블 도트 이꼬르 f 그러고 막 1차원이면 x에 이제 의존한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푸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v에 의존하면 그거는 더 이상 보존력이 아니죠. 근데 지금 요 페이즈 스페이스 도입하는 거는 꼭 보존력만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f가 예를 들어 v 함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막 현재까지 우리가 x만의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는 보다시피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거 푸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듯이 그냥 풀면 됩니다. 풀면 솔루션이 나오겠죠. 이제 풀이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정확하게 이그젝트한 식으로 만들려면은 초기 조건이 필요하죠. 이 초기 조건에 두 가지가 있었죠. 위치하고 속도하고. 그래서 상태를 알려면 위치, 속도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공간은 x만의 공간이 아니고 속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v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x와 v가 다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차원을 2차원 한 거예요. 근데 xt가 주어지면 참고로 xt가 주어지면 요걸 풀어 가지고 여기 이제 운동 방정식이죠.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xt가 주어진다면 이게 딴딴딴 주어지면 이건 미분하면 vt가 나오죠. 요거는 바로 그냥 방금 찾은 xt를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주어지면 이것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t 찾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요 운동 방정식을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걸 푼다는 게 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요 공간을 요거를 이름하여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x와 v를 따로 이제 이 변수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립으로 보는 거예요. 대신에 x도 변하고 v도 변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점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방금 했듯이 라지 R 벡터라 그러면 그 R 벡터의 x 값은 x고 y가 아니고 v 값이죠. xv로 주어지니까 R 벡터를 갖다가 xx에 더하기 vv에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xy라 했는데 수학적으로 풀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벨라시티가 축이거든요. 참고로 x하고 v가 이게 디멘전이 다르죠.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의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r 도트가 뭐로 보느냐 하면은 바로 벡터 필드로 보는데 요 이제 벡터 필드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건 어디에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x와 v에 즉 요 페이즈 스페이스의 좌표에 의존하는데 요것의 x 성분은 요게 이제 두 개의 성분이지 않습니까? 요거 쓰면은 x 도트 x 햇 더하기 v 도트 v 햇이죠.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요 벡터 필드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요 벡터 필드 요거의 선택은 f에 의해서 주어진다. 어떻게? 자, 여기 해놓고 파이의 성분이 두 개죠. 요거는 x 성분이 있고 v 성분이 있겠죠. x 성분은 파이 x로 되고 v 성분을 파이 v라 그러면 파이 x는 뭐로 써주느냐 하면은 파이 x는 요거를 v로 씁니다. v. 그게 이제 요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fixed. 그다음 파이 v는 뭐로 보느냐 하면은 바로 f로 봅니다. f가 이제 x만의 함수일 수도 있고 v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f로 보는 거예요. f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바로 파이 v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라는 벡터 필드가 2차원 벡터인데 x 성분은 그냥 v로 주는 거예요. 이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원 피직스를 페이즈 스페이스로 확장시킬 때 그 벡터 필드에 x 성분은 v로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제 요 식이 말이죠. 여기 바로 운동 방정식이라 그랬죠.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덧 x 햇 더하기 v 덧 v 햇 이꼬르 파이 벡터인데 x 성분은 v고요. 그 다음에 v 성분은 f라 그랬죠. f v 햇이다. 그래서 성분끼리 같다고 보면은 결국 식이 두 개 나오죠. x 도트는 v고 그 다음에 v 도트는 f다. 요 n분의 f, m자 자꾸 내가 까먹는데 n분의 f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테그럴 커브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푸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풀면 되는데 이거 푸는 거는 사실상 여기 이제 v가 x 도트니까 v 도트는 x 더블 도트죠. 사실은 여기서 v를 소구해 주면은 바로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서 준 거죠. 신기하게 v라는 걸 갖다가 하나의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식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요 파이 필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x는 v이고 그 다음에 v 성분은 f라 그랬죠. 이렇게 f는 1차원이니까 그냥 스칼라입니다. f 벡터 쓰면 안 돼요. 지금 1차원 피직스에서 f는 그냥 성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2차원 하는 거는 페이즈 스페이스로 업그레이드 시킬 때 2차원이 되고 그때는 이제 x 방향, v 방향 두 개로 주어지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요 필드를 갖다가 요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에다가 쭉쭉 찍는 거죠. 찍어가지고 벡터를 표시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미 풀었습니다. 예 1, 첫 번째 예가 뭐였냐면 바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였어요.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 복습 삼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F가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KX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여기 바로 뭐라 그랬어요? 파이의 V 성분이고요. 그다음 파이의 X 성분은 V라고 딱 고정돼 있다 그랬죠. 이거는 고정돼 있고, 그다음 파이 V 성분은 이제 힘이 뭐냐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이 각 시스템마다 힘이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로트 하는 거죠. 플로트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X축이고 여기 V축이지 않습니까? 자, X축 방향의 성분은 V로 딱 주어져 있단 말이죠. V라는 건 뭡니까? 그 좌표의 V 값이니까 X축에서는 V가 0이죠. 그래서 X축 상에서는 파이의 X 성분은 없습니다. 축상, X축상에서는 파이는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V 방향이다. V 방향. 여기서 Y라는 말 안 쓰고 V라는 말 썼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V 방향인데, 요 이제 V 성분이 요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X가 양수일 때는 네거티브죠. 양수일 때는 네거티브니까 요 이제 벡터를 이렇게 써주면은 축상에서의 파이의 벡터를 그립니다. 축상에서 X가 양수에서는 요건데 이 V 방향의 값이 이건데요.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X가 증가할수록 크기는 증가하고 방향은 마이너스 쪽이 되죠. 이런 이제 벡터가 나오고요. 자, X축 네거티브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네거티브 조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X가 네거티브니까 요 파이 V 값이 요 X가 네거티브니까 포지티브가 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X가 네거티브 쪽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크기는 더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 상에서의 요 파이 벡터를 그리면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축 상에 한번 볼까요? 요 V축 상에. 요건 X축 상이고요. V축 상에서의 파이 벡터 필드. 이건 그려보겠습니다. 자, V축은 X 이꼬르 0이니까 여기서는 파이 V가 0이죠. 파이 X는 V에 의존하고요. 그 V축 상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 X 성분이 V에 의존하니까 위에서는 오른쪽이고 위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V 네거티브에서는 요 파이 X가 요 V인데 V가 네거티브니까 V가 네거티브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참고로 제가 자꾸 실수하는데 요거 M으로 나눠줘야 되죠. M으로 나눠주면 까먹었네요. M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M은 양수니까 이 그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F를 자꾸 제가 여기 M을 여기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M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X축하고 V축에만 그렸는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그리보면요. 뭐 지난번 한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대충 우리가 인테그럴 커브를 수학적으로 인테그럴 커브고 우리 물리에서는 이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되죠. 이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하면은 대충 이런 형태의 이제 이게 뭐 타원이 될란지 그건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푸는 거죠, 바로.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물론 수학적으로 풀어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여기서 X와 V 평면에서 요 다이어그램의 식,
다이어그램들의 식,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는데 다이어그램들의 식이 뭐냐? 이 식은요 간단합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X와 V가 만족하는 식이죠. 그게 뭐냐? 사실은 여기 이제 F만 주어졌습니다만은 F를 적분한 이유가 있었죠. 지난번에 한 거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E 이꼬르 2n분의 V 제곱 2분의 nv 제곱이죠. 자꾸 실수를 하네요. 2n분의 v 제곱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ux 지금 2분의 1 kx 제곱이죠. 여기 일정하다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이 이 바로 타원의 식이죠. ux는 이제 용수철 문제에서는 2분의 kx 제곱이죠. 그래서 대입하면은 타원이 된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 장시간 다시 한번 이 수학의 인테그럴 커브하고 결부시키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오늘 남아 있는 시간은 이제 다른 예를 소개하는 걸로.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지표에서의 중력입니다. 자 F가 마이너스 mgz 해시인데 이제 여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지표 중력. 그 중에 1차원 운동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Z축 대신에 이거를 X축으로 대신합니다. X축이 이렇게 이제 쭉 주어지고요. 이제 눕히면 이렇게 되겠죠. 지구 중심이 이쪽이죠. 지구 중심. 여기 이제 X 0이고요. X축이에요. 바꾸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F 이꼬르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그냥. X 햇 써주면은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X가 X축에 네거티브 쪽으로 힘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답이 나왔죠. 파이가 뭐가 됩니까? 파이 이꼬르 자, 파이는 X 성분하고 V 성분 두 가지가 있는데 X 성분은 무조건 V고요. V 성분이 힘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mg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참고로 요거 U는 뭡니까? 적분하면 되죠. 적분해가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mgx가 되겠죠. 기준점은 그냥 제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U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진 요 파이를 이 파이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퀘이션은 뭐가 되느냐? 여기 이제 1차 미분이 되죠. x 도트는 파이 여기 파이 x죠. 요거는 파이 v고 여기 파이 x고 파이 v입니다. 파이 x가 바로 이제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v 도트는 파이 v인데 이건 마이너스 mg죠. 그래서 이 식이 두 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각 점마다 x 방향으로의 크기, 그 다음에 v 방향으로의 크기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속도 크기가 성분이.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걸 x라 그러고 요걸 이제 v라 그러고요. 각 점마다 이제 하는데 아까 했듯이 일단 축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 이제 x 성분이죠. 파이의 여기 이제 v 성분 아닙니까? x 성분은 x 쪽으로 그리면 되고 v 성분은 v 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근데 v 성분은 일정하죠. 그래서 v 성분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v 성분은 녹색으로 하고 x 성분은 황색으로 할까요? x 성분은 황색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v 성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v 성분은 마이너스 mg니까 V는 아래 위 방향이죠. 아래 위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모든 위치에서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축상에서 다 똑같아요. 지금 벡터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모든 위치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V 방향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마이너스 mg로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x 성분 할 차례입니다. 자 x 성분은 v가 바로 x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x축 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x축 상에서는 v가 0이기 때문에
자, x축 상에서는 v가 0이기 때문에 바로 0이에요. v 값이 바로 x 승분인데 v가 0이니까 그 x축 상에서는 v가 0이니까 x 승분은 없고 v 승분은 이미 그려놨죠. 그래서 x축 상에서는 바로 요게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은 v 성분은 0이니까 아니야, 이제 x 성분이 0이니까 v 성분 이게 이제 답니다. 자,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v 값이 0이 아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요 x축에서 이제 v 값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v로 올라오면은 그 점에서는 v 값이 양수가 되죠. 그래서 v 값이 양수가 되니까 여기에 x 성분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x 성분은 이 황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v 성분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 위로 가면 더 세지겠죠.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네거티브가 되겠죠. 더 밑으로 가면 더 이제 커지겠죠. 네거티브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합쳐주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친 건 빨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건 보면 여기는 대충 요 정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여기서는 더 오른쪽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약간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더 왼쪽으로 가겠죠.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색이 바로 벡터 필드입니다. 빨강색이.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이게 짐작해 가지고 나오는 인테그럴 커브를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럼 대충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뭐 요 원점을 지나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형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주시죠. 요 파란 게 바로 페이즈 다이어그램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력일 경우에는 1차원 중력의 경우에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요 페이즈 다이어그램에서 요것들이 XV 공간에 그린 일종의 그래프로 보면은 그래프의 식이 뭡니까? 페이즈 다이어그램의 식. 페이즈 다이어그램의 식은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보존축이에요.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 더하기 자 이게 뭡니까?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mgx라 그랬죠. mg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이에요. 이 식을 x 기준으로 써주면은 mgx는 마이너스 2분의 m v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g분의 1 v 제곱 더하기 mg분의 2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요거를 x축으로 잡고요. 요거를 v축으로 잡으면은 요거는 이제 포물선의 식이죠. 그래서 x축을 가로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여기 꼭 지점이 여기 x축상에 있어야죠. 이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래프가 되겠죠. 요거 이제 e가 0일 때, 요거는 e 이꼬르 0일 때 이제 다이어그램이고, 요 위에 거는 e가 포지티브일 때, e가 네거티브면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바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도 여기 등장하고, 그다음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페이즈 스페이스의 벡터 필드를 이 벡터로 쭉 그리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하나 하고 끝냅시다. 자, 얘 3은요. 조금 어려운 겁니다. F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마이너스 kx 이렇게 하면 영수처리죠. 요 따다가 람다 x 제곱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람다 x 제곱이 추가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요거만 있으면 영수 처리 힘인데 여기 x 제곱에 비례하는 게 들어갔는데 참고로 람다는 아주 작은 값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용수철의 힘에다가 제곱에 의존하는 힘이 약간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것도 이제 x만이 함수니까 요거로부터 ux를 구할 수가 있죠. ux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kx 제곱에다가 요거는 빼기가 되죠. 3분의 람다 x 3승 텀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u 값이 주어집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자, 참고로 이제 u가 여기 주어지면요. 요 u에 대한 u를 x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리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x축이고요. 여기는 이제 u입니다. u를 x를 변수로 취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는 거죠. 람다가 0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kx 제곱이 돼 가지고 요런 포물선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x가 0이면은 u도 0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차피 지납니다. 그런데 x가 양수로 가면은 2분의 kx 제곱에다가 양수를 빼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쳐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점선은 앞에 그 요거만 2분의 1 kx 제곱일 때만인데 왼쪽에서는 x가 네거티브니까 요 전체는 포지티브로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요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x가 만약 아주 커진다면은 이때는 네거티브로 내려가니까 어디엔가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참고로 제로 포인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람다 x가 되죠. x가 뭐가 됩니까? 2분의 3, 2람다분의 3k. 요 값이 바로 2람다분의 3k가 됩니까? 2람다분의 3k가 되면 딱 요 갈로한 양이 0이 되죠. 그래서 u의 제로 포인트가 두 군데입니다. 요 원점하고 여기 원점에서는 접하게 되죠. 참고로 막 요거 있죠, 요거. 요점, 요거 이름하여 뭡니까? 기억납니까? 요거는 unstable equilibrium이죠. unstable equilibrium. 요 값은 뭡니까? 바로 힘이 0인 되죠. 힘이 0인 건 요거는 x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k 더하기 람다 x가 되니까 x가 람다분의 k죠. 요거는 x 이꼬르 람다분의 k입니다. 람다를 아주 작은 값으로 잡으면은 이게 요 이제 언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움이 아주 오른쪽으로 멀리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람다를 작은 값이라고 가정한 거는 요 근처에서만 신경 쓰면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거나 전체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의 파이 값은 파이 벡터는 x 햇 값은 항상 v고요. 그다음 v 햇 값은 바로 f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kx 더하기 람다 x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퀘이션 x 도트는 v고 그 다음에 v 도트는 마이너스 kx 더하기 람다 x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에.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 이제 주어지는 요 벡터 필드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싶단 말이죠. 자, 참 그거 하기 전에 다이어그램들이 만족하는 식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E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k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람다 x 3승이다. 여기에 이제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들의 식인데 불행하게도 E는 물론 상수입니다만은 요거 이게 3승 텀이 있어가지고 딱 눈에 안 들어오죠. 람다가 0이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타원의 식이 되는데 람다가 0이 아니기 때문에 3승 텀이 있어가 좀 어렵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저 스페이스에서 이 벡터 필드들이 어떤 형태냐를 그려 보겠는데, 여기 이제 x축이고요. 여기 이제 v축이죠. 자, 우선에 람다가 0일 경우는 이미 우리가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인테그럴 커브가 타원이 된다는 걸 이제 대충 압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x가 작을 때, x가 크면은 람다 이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람다가 0이긴 한데 아주 작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x가 작은 영역에서는 요 추가되는 텀이죠. 요 추가되는 텀들이 큰 영향을 안 끼친다고 보면은 우리 저 람다가 0일 때 그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 필드가 주어지죠. 그래서 벡터 필드 값을 갖다가 빨갛게 하면은 요렇게 주어졌죠. 이제 요 인테그럴 커브를 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저 멀리 어디엔가 요 람다분의 k가 있고요. 한참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람다분의 k가 멀리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한참 더 가면 2람다분의 3k가 또 나오겠죠. 거기는 이제 u 값이 제로 되는 람다분의 k, 2람다분의 3k 그 수 안쪽을 그린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요 벡터 필드가 여기에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까지만 있는 경우죠. 이게 람다가 없을 때 그린 벡터 필드예요. 근데 이 람다 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람다 텀에 들어감으로 해서 생기는 요것 때문에 생기는 벡터 필드의 이 변화는 V 쪽만 있죠. V 도트 쪽이니까. 그래서 V 방향만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이 람다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어진다고 보고, 이제 x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람다 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V축 방향 포지티브니까 바로 이 수직 방향 위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코렉션이 보다시피 x 제곱에 비례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대칭되는데, 그 다음에 이 작은 값에서는 조금만 올라가죠. 조금만 이렇게. 일단 조금만 올라가고, 멀리 가면은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좀 강조합시다. 멀리 가면은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빨간 요 선에다가.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은 다루기가 좀 힘드니까 요 이제 원점 근처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 빨간색이 말이죠. 예를 들어 요 벡터가 요 녹색 코렉션 때문에 밑으로 쑥 안 내려오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비스듬하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요 파란색의 요 다이어그램의 슬로프가 쑥 안 내려오고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반면에 왼쪽은 더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스티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티브하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요렇게 가다가 가는 게 위로 여기 더해지니까 더 오른쪽으로 확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은 V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내려갈 때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쑥 통과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스티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변한 걸 갖다가 뭐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거죠. 그러고 이쪽은 스티프하고 이 완만하니까 약간 모양이 다원이 아니고 계란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부에 변하는 형태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려보면요. 요거를 제대로 그려볼까요? 이제 아예 까만색으로. 이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리면요. 예, 람다분의 K에 비해서 훨씬 안쪽에 있을 때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이어그램들이. 어떻습니까? 약간 계란 형태죠. 자, 그럼 그 바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뭐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요 U를 보면은 대충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U. 자, 에너지가 주어지면 말이죠. 요 식인데 바로 에너지가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다. 파란색으로. 에너지가 딱 이렇게 주어지면요. 에너지 값이에요. 요 E 값이 딱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에너지에 해당되는 요 포텐셜 에너지가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U하고 카이네틱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E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예를 들어서 이제 X 값이 여기다 그러면 그 X 값에서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고 요만큼은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그러다가 요 바운다리 포인트 요 두 점이 오면은 이때는 X는 이제 올라갔는데 U하고 E가 같아지죠. U하고 E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E는 U 더하기 T인데 U가 E하고 같다는 얘기는 T가 0이라는 얘기고 V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점이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요 E가 주어졌을 때 요 이제 여기 전환점에가 반환점이죠. 여기 반환점이에요. 두 반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터닝 포인트. 그게 두 개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짐작하는 거는 뭐 사실은 U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 값이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 값을 줄까요?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 값이 보다시피 이제 더 이상 운동이 바운드가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U의 그래프를 보고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그걸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E가 쭉 증가할 때 이 다이어그램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뭐 계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요 x의 값이 작은 요 한정된 공간 요 말하자면은 이 람다분의 k에 비해서 x 값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람다 틈 이승으로 해가지고 약간 계란형으로 전반적으로 오른쪽 약간 치우친 그런 그래프가 그런 다이어그램이 나온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